제92화 탕명과 을불의 만남 4. 절벽 동굴 안에 을불의 기합 소리가 낭낭하다. 을불이 어설프게나마 그림자 검객을 따라 수련한 지 2시즌이 지났다. 을불이 뭔가를 발견하고는 소리쳤다. 탕아우, 저건 뭐지? 절벽 벽면에 무슨 글자 같은 것이 생겼는데? 바위에 누워 잠시 눈을 붙이던 탕명이 일어나서 보니 어느새 그림자 검객들은 사라지고 이번에는 알 수 없는 모양의 글자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다. 아, 그렇지. 잊고 있었다. 탕명은 벽면에 나타난 그림자 글자들을 보고서야 사부가 했던 말이 기억났다. 200년 전 선우 무도가 절벽 동굴에서 그림자 검수를 발견했을 때 벽면에 나타난 그림자 요결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대로 베껴두었었다. 그 후 고대 북방어에 능통한 학자에게서 요결들을 해독했고 그 해독한 내용을 양피지에 적어 이곳 절벽 동굴 어딘가에 되돌려 놓았었다. 어디였더라? 탕명이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그때는 그림자 검수를 익히느라 사부가 어디에 비급을 감춰두었는지 별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분명 벽면 어딘가에 숨겨두셨던 것 같은데? 탕명이 벽면을 살피기 시작하자 을불이 궁금한지 물었다. 탕 동생, 뭘 찾는 건데? 네, 저 글자들을 해독한 비급이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비급이라고? 네, 사부님 말씀으로는 여기 벽면 어딘가에 저 글자들을 해독한 비급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탕명의 말에 을불도 이곳저곳을 살피기 시작했다. 사실 탕명은 이미 익힌 검술이기에 굳이 비급을 찾을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탕명도 그림자 글자들은 읽을 수 없었기에 그저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을불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만약 비급을 찾는다면 을불이 더욱 정확하게 그림자 요결들을 이해할 수 있기에 비급을 찾아보라 한 것이다. 간절한 자의 눈에 비급이 보였던 것일까? 찾았다. 절벽 틈을 찾아다니던 을불이 대나무 통 하나를 들고 탕명에게 소리쳤다. 탕명! 혹시 이게 비급이야? 그랬다. 20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남아있었다. 탕명이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 그림자 요결을 해석해 놓은 비급이 들어있었다. 비급을 펼쳐보려던 탕명이 멈칫하더니 비급을 을불에게 내밀었다. 을불은 탕명이 비급을 자신에게 내밀자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그래? 의령이 찾았잖아요. 비급을 나한테 주는 거야? 네, 인연이 있어서 발견한 사람이 비급의 주인입니다. 펴보세요. 잠시 주저하던 을불이 비급을 펼쳐보니 벽면에 나타난 글자들이 한자로 자세히 해석되어 있었다. 틀림없는 그림자 검술 비급이었다. 비급을 살펴보는 을불의 얼굴은 환희로 가득 찼다. 비급이 주인을 제대로 만난 것이다. 탕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래도 의령이 그림자 검술과 인연이 있는 것 같네요. 부디 열심히 익혀 뜻을 이루세요. 탕아우, 고마워. 뜻을 이루라는 탕명의 말에 을불은 울컥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희망을 품지 못했던 을불이었다. 그런데 탕명을 만나 목숨을 건졌고 이제는 미래를 꿈꿔볼 수 있는 비급도 얻은 것이다. 을불의 두 눈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다. 오늘은 이만해요. 어느새 해가 절벽 너머로 넘어가 더는 그림자 요결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깎아지듯 높이 솟은 절벽으로 인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기 때문이었다. 처음으로 검술에 눈을 뜬 을불은 그림자 요결마저 사라지자 아쉽기 짝이 없었다. 아쉬워. 벌써 해가 져버렸네. 탕명이 보기에 첫날치고는 을불이 잘 해냈다. 의령, 수고했어요. 낮에는 검술을, 밤에는 요결을 익히세요. 제가 보기에 의령은 검술에 자질이 있어 보입니다. 탕명의 칭찬에 을불의 얼굴이 밝아졌다. 내가 정말 소질이 있어 보이던가? 그럼요. 게다가 워낙 훌륭한 스승을 만났으니 열심히 익힌다면 자객놈들쯤은 거뜬히 물리치실 겁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의령, 그놈들이 왜 의령을 죽이려 하는 건가요? 을불이 탕명에게 금강검을 돌려주고는 털썩 주저앉아 술병을 들어 벌컥 들이키며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작금의 고구려 왕인 봉상왕은 을불의 큰 아버지이다.
봉상왕은 왕위에 오르자 자신의 동생인 돌고를 의심했고 결국 사약을 내려 죽였다. 동생이 죽자 봉상왕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 을불의 어머니를 비롯한 을불의 형제들도 모두 죽였다. 을불만 홀로 도망간 것을 알고 봉상왕은 을불마저 죽여 후환을 제거하기 위해 사방으로 자객을 보낸 것이다. 그랬다. 고구려 왕인 봉상왕은 을불의 철천지원수였다. 을불의 이야기를 들은 탕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군요. 탕명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동생과 조카들을 죽인 봉상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럼 지금까지 소금 장수를 하며 살았어요? 지난한 세월을 되짚은 을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아니, 처음에는 음모라는 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지. 머슴살이를 했다고요? 응.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살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런데 왜 소금 장수가 된 건가요? 우습게도 개구리들 때문이지. 개구리가 왜요? 을불은 억울한 일을 당했었는지 술병을 움켜쥐었다. 제기랄, 주인이란 놈이 연못에서 오는 개구리 울음소리에 잠을 잘 수 없다고 나보고 밤새도록 연못에 돌을 던지며 개구리가 울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낮에는 고된 일을 하고 밤에는 연못에 돌을 던지느라고 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지. 저런. 듣고 있던 탕명도 어이가 없어 술병을 집어들었다. 휴. 결국 견디다 못해 도망 나와서 떠돌다가 제모라는 소금 장수를 만났어. 그에게 소금 장사하는 법을 배워서 그나마 이렇게 살게 된 거야. 헉. 왕손이 머슴살이하고 밤마다 개구리 때문에 잠도 못 자며 살았다는 겁니까? 탕명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을불은 왕족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가족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된 것만도 참담한 일인데 지금껏 도망 다니며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아왔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탕명은 졸지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을불을 보니 전생에 홀로 남겨둔 아들이 떠올랐다. 내 아들도 을불처럼 고생하며 살았을까? 휴. 탕명이 한숨을 내쉬자 을불이 물었다. 그런데 아오는 여기에 이런 동굴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을불로서는 당연한 질문이지만 어찌 한두 마디로 탕명의 복잡한 생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저는 소림파 사람인데 사조께서 이곳 무려산 낙타봉에 비급을 남겼다고 들었기에 찾으러 온 겁니다. 이 동굴도 스승님께서 알려주셔서 찾을 수 있었어요. 탕명에게서 무려산에 오게 된 경위를 들은 을불은 다소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무예를 배울 수 있게 도와준 탕명을 다그칠 수 없었다. 그럼 낙타봉에 올라가 볼 거야? 사방이 절벽인 낙타봉은 오르는 길도 없는데 어찌 올라가려는 거지? 급할 건 없어요. 어제 만났던 놈들이 아직 주변을 뒤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사흘쯤 여기서 조용히 검수를 익히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지. 동생 말대로 하는 것이 좋겠군. 그렇게 사흘이 지났다. 을불은 열심히 검수를 익혔고 탕명은 가부좌하고 독청이 알려준 천궁기공술의 미흡한 점을 연구하였다. 나흘째 아침이 되자 탕명이 석굴문을 열었다. 의령, 오늘은 혼자 검술 연습하세요. 저는 낙타봉에 가봐야겠습니다. 아우, 근데 먹을 게 다 떨어졌어. 그러고 보니 객잔에서 싸왔던 술과 고기가 바닥이 났다. 알겠어요. 낙타봉에 갔다가 객잔에 들려서 음식 좀 구해오겠습니다. 그래, 여러모로 고마워. 탕명은 을불을 남겨둔 채 낙타봉으로 향했다. 낙타봉은 절벽 동굴에서 멀지 않았기에 탕명은 어느새 낙타봉 앞에 도착하였다. 우와, 높다. 촛대처럼 높이 솟아있는 정상에 두 개의 볼록한 봉우리 모양의 언덕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낙타봉이라 불렀고 사면이 절벽인 낙타봉은 오를 수 있는 길이 없기에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봤다. 전생에 탕명이 이곳 무려산에 왔을 때는 공력이 모자라서 오를 수 없었다. 선우 무도 사부만이 낙타봉에 오르는 것을 그저 놀라워하며 지켜봤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탕명이 누구인가? 탕명의 내공이나 화엽비술은 이미 상당한 경지에 올라 있었다. 전생의 사부와 비교하면 약간 못 미치지만 낙타봉에 도전해 볼 만한 자신감은 충분했다. 낙타봉은 역시나 높았다.
게다가 봉우리 정상은 짙은 구름에 덮여 보이지도 않았다. 절벽을 오르려면 발 디딜 곳이 있어야 했는데 언뜻 보기에는 디딜 곳도 마땅치가 않았다. 쉽지 않겠어.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위험을 회피하려 하겠지만 탕명은 가능성만 있으면 도전하는 성격인지라 오직 낙타봉 정상만을 바라보았다. 후! 깊게 심호흡을 하고 탕명이 땅을 박차며 솟구쳐 올랐다. 한 번 발디딤하자 탕명의 몸이 사오장 날아올랐다. 한 번 날아오르기 시작하자 두려웠던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정상을 향한 전진뿐이었다. 발을 디디고 날아오르기를 반복하였다. 초행길이라 절벽이 낯설어 내공이 심우한 탕명도 점차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도약 지점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는데 결코 무공만 높다고 쉽게 오를 수 있는 낙타봉이 아니었다. 한 번 뛰어오를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구름을 뚫고 올라갔다. 탕명의 발 아래에 구름이 떠 있었다. 땅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까마득한 높이다. 탕명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진기를 끌어올려 솟구치자 드디어 눈앞이 환해졌다. 마침내 탕명이 낙타봉 정상에 올라선 것이다. 휴! 탕명이 옷소매로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쳤다. 뱃속이 텅 비어서 그런지 몸이 훨씬 가볍네. 탕명의 도전을 응원이라도 하듯 한 차례 강한 바람이 불자 안개가 걷히며 시야가 훤히 뚫렸다. 어라? 집이다. 작고 허름하지만 분명 사람이 만든 돌담집이었다. 하늘에 닿을 듯 솟아오른 낙타봉 정상에 작은 돌담집 하나가 탕명과 마주보며 서 있었다. 천산선인. 탕명의 뇌리를 때리는 이름이었다. 낙타봉 위에 홀로 살았다는 전설의 고수이자 선우무도의 스승. 아니지. 천산선인은 200년 전 사람이 아닌가? 신선이 되었다면 모를까? 천산선인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리가 없었다. 잠시 어찌할지 망설이던 탕명이 돌담집 앞으로 걸어갔다. 낙타봉 정상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다. 어설픈 흙으로 집을 짓는다면 얼마 가지 않아 비바람에 쓰러질 터이니 이렇게 돌을 쌓아 담을 만들었으리라. 조심스레 하나뿐인 방문을 열어보니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있었으나 인기척이 없다. 들어가? 말아? 여기저기 뒤져보고 싶었으나 선인이 사는 집을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날이니 이쯤이면 됐지 싶었다. 누군가 살고 있다면 돌아올 것이고 분명 그 사람은 탕명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방안이 어두컴컴했고 쿰쿰한 냄새까지 풍겼기에 탕명의 호기심을 사라지게 했다. 탕명은 주위를 한 바퀴 돌며 낙타봉 정상을 살펴보고 절벽 끝에 서서 내일 다시 오리라 다짐했다. 절벽 끝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구름이 발 아래 넘실거리는 것이 이곳이 바로 천상이리라. 경치가 죽이는군.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93화 탕명과 을불의 만남 모. 사실 탕명이 화엽비수를 익혔지만 말 그대로 하늘에서 꽃잎처럼 떨어져 본 적은 없다. 화엽비술은 천산선인이 이 낙타봉에서 만든 신법이니 이곳 낙타봉에서 펼쳐야 진정한 화엽비술이 되는 것이다. 물론 사부에게 전해 들은 게 전부다. 탕명은 전설의 천산선인의 모습을 그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솟구친 탕명의 몸이 구름 위에 두둥실 떴다가 아래로 떨어졌다. 한 송이 꽃잎이 되어 하나의 낙엽이 되어 온전히 바람에 몸을 맡겼다. 상쾌했다.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 전생으로 돌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 되면 그리운 아들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귀엽게 웃던 작은 얼굴, 포동포동한 아이의 손, 그리고 그리운 사부님. 꿈에서 깬 듯 정신이 든 탕명은 화들짝 놀랐다. 아차! 화엽비술이 비록 바람을 타고 날아내리지만 발은 디뎌야 한다.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면 뼈도 못 추릴 것이다.
10여 장을 더 떨어지던 탕명이 발 디딜 곳을 찾았다. 몸을 돌려 바람을 탔다. 다시 허공에 몸을 맡겼다. 위험한 고비가 있었지만 무사히 땅을 디딘 탕명이 한숨 돌렸다. 휴, 죽을 뻔했네. 멋진 비행이었다. 진정한 화엽비수를 펼쳐 낙타봉을 내려온 탕명의 기분은 최고였다. 마치 전생의 사부와 사형들이 자신의 모습을 지켜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뿌듯했다. 낙타봉 아래에서 선인을 기다려볼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지만 이내 마음을 바꾸었다. 한바탕 힘을 써서 그런지 허기를 느낀 탕명은 을불과 함께 먹을 음식을 챙기려 백암객잔으로 향했다. 탕명이 들어서자 점소이가 탕명을 바로 알아보고 달려왔다. 살아있었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탕명은 점소이가 호들갑을 떨자 그것이 오히려 이상해서 되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소이까? 어휴, 말도 마시오. 아까 소금장수 응삼을 찾겠다고 무사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소이다. 무사들 말로는 당신이 응삼을 데려갔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오? 점소이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탕명은 상황 파악이 되었다. 끈질긴 놈들.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었기에 손속에 사정을 두었던 것인데 이놈들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기어이 탕명과 을부를 쫓고 있었다. 탕명은 귀찮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음식을 챙겨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얼른 국수 한 그릇 주시고 술과 말린 고기 좀 듬뿍 준비해 주시오. 점소이는 급박한 상황을 알려주었으나 예상과 달리 태평한 탕명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잠시 후 오히려 마음이 급한 점소이가 국수 한 그릇을 잽싸게 가져왔다. 쫄깃한 국수 면발이 탕명의 식욕을 당겼다. 후루룩. 나머지 음식들을 챙겨온 점소이가 안심이 안 되는지 조급한 표정으로 탕명 맞은편에 앉았다. 응삼은 어찌 되었소? 도대체 무사들이 왜 응삼을 찾는 것이오? 점소이의 표정에 응삼 아니 을부를 걱정하는 빛이 역력하여 보이자 탕명이 점소이를 안심시켰다. 응삼은 잘 도망갔으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음삼이 무사하다는 말에 점소이는 안도했으나 아직 그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다. 그놈들이 왜 응삼을 쫓는 것이오? 사람들은 참으로 집요하다. 궁금증이란 놈은 꼭 채워줘야 만족하는 일종의 식욕과 같은 것이리라. 그건 나도 모릅니다. 난 그저 응삼이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준 것뿐이오. 점소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탕명이 말을 안 하자 점소이는 의심의 눈초리로 국수를 먹는 탕명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헉! 객잔에 들어선 한 무리의 사내들을 보자 점소이가 놀라며 벌떡 일어섰다. 또 왔어! 국수를 오물거리던 탕명이 고개를 들어보니 객잔에 들이닥친 놈들 수가 얼핏 보아도 10명가량은 되었다. 그 중에는 지난번 살려줬던 자객 3놈의 얼굴도 보였다. 갑자기 들이닥친 무사들이 탕명을 에워싸자 객잔 안은 순식간에 살기로 가득 찼다. 역시 그때 죽였어야 했어. 탕명은 손속에 사정을 두었던 것을 후회했다. 후루룩. 육수를 양껏 들이켠 탕명이 빈 그릇을 탁 내려놓았다. 입가를 쓱 훔친 탕명이 점소이가 준비해준 음식 보따리를 들고 일어섰다. 탕명이 벌떡 일어서자 탕명에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졌던 새놈이 움찔하였다. 이놈이 맞습니다. 새놈 중 하나가 탕명을 가리키며 소리치자 대장으로 보이는 놈이 탕명에게 다가와 눈을 부라렸다. 내 놈이냐? 내 놈이 을부를 빼돌린 것이냐? 그렇다. 탕명은 길게 얘기하기 싫어 순순히 인정했다. 정말 창조리가 보낸 것이냐? 이놈들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탕명이 창조리가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를 묻는다. 짜증이 난 탕명이 말했다. 창조리인지 복조리인지 나와는 상관없다. 갈비뼈가 부러졌던 놈 중 하나가 끼어들었다. 내 놈이 지난번에 창조리가 보냈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럼 뭐 그렇다고 해둡시다. 뭐라? 기가 차다는 듯 대장 무사가 물었다. 이놈! 음식을 잔뜩 싸들고 어딜 가려 하느냐? 피해갈 수 없다면 조지는 수밖에. 차분한 눈으로 무사들을 일별한 탕명이 한바탕 일을 벌이려다 뭔가 좋은 생각이 났는지 씩 웃었다.
그래, 이왕이면 의령이 직접 처리하게 하는 게 좋겠지? 뜨끈한 국수로 배도 채웠기에 객잔에서 일전을 치르려 했던 탕명이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리 되면 객잔의 시체들이 널브러질 것이다. 맛있는 국수와 음식을 내어준 점소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탕명이 얼굴빛을 고치고는 한 발 나섰다. 가긴 어딜 가겠소? 을불이 숨어있는 무려산 동굴에 음식 가져다 주러 가는 길이지. 뭐라? 탕명이 너무나 순순히 을불이 숨은 곳을 말하자 바짝 살기를 띄었던 무사들은 오히려 맥이 빠져버렸다. 훗! 이놈 웃기는 놈이네. 좋다. 이 어르신을 을불에게 데려다 준다면 내 놈 목숨만은 살려주마. 목숨만으로는 부족하오. 뭐라? 을불은 내가 먼저 잡았으니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시오. 돈을 달라는 것이냐? 돈이든 뭐든 그건 을불을 잡고 나서 얘기합시다. 아리송한 탕명의 태도에 대장 무사도 어찌해야 할지 헷갈리는 표정이다. 탕명이 객잔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자자, 일단 을불을 잡고 흥정을 하든지 말든지 합시다. 모두 날 따라오시오. 탕명이 앞장서 객잔을 나서자 다소 황당한 표정의 무사들이 우르르 탕명을 따라 나섰다. 희한한 일이다. 탕명이 음식 보따리를 들고 무려 산을 오르니 무사들이 졸개처럼 탕명의 뒤를 졸졸 따랐다. 한 차례 탕명에게 당했던 새 놈은 예상치 못한 탕명의 행동에 마음이 안 놓였는지 두목 무사에게 바짝 다가섰다. 대장, 저놈의 무예가 보통이 아닙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저희 셋이 당했습니다. 부하의 말에 잠시 움찔했던 대장 무사가 다시 호기롭게 어깨를 쭉 펴며 말했다. 흐흐. 걱정할 게 무엇이냐? 을불이야. 무예를 모르는 허수아비이고 우리 수가 이리 많은데 저놈 혼자서 뭘 어쩌겠느냐? 여차하면 죽여버리면 그만이다. 그도 그럴 것이 탕명이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기에 대장 무사는 자신만만하였다. 자기들은 귓속말이라 생각했지만 심우한 내공을 지닌 탕명은 무사들이 소곤대는 소리를 모두 듣고 있었다. 허수아비라고? 과연 을불이 어찌할지 기대되는군. 검술 훈련은 뭐니 해도 실전이 최고이다. 살기를 품은 사람과 싸우는 실전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다. 을불이 이놈들을 직접 처리한다면 진정한 검술에 눈을 뜨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 탕명이다. 무려 산을 한동안 오르자 여전히 찜찜했는지 갈비뼈가 부러진 놈이 외쳤다.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이냐? 탕명이 멈춰 돌아섰다. 을불이 동굴에 숨어 있다고 말하지 않았소이까? 산에 올라야 동굴이 있지 않겠소? 그건 그렇지. 거의 다 왔소. 저 앞에 동굴이 있소이다. 탕명과 무사들이 다시 반식경쯤 산을 오르자 한 동굴 앞에 도착했다. 지금도 을불은 칼을 휘두르며 한창 검객으로 탈바꿈하고 있을 것이다. 탕명이 돌아서며 말했다. 여기입니다. 주위를 살핀 대장 무사가 물었다. 이 동굴에 을불이 숨어 있는 것이냐? 그렇소이다. 대장 무사는 어두컴컴한 동굴을 보니 뭔가 의심쩍은 생각이 들었다. 내 놈이 들어가 끌고 나와라. 육감적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느낀 것일까? 자신만만하던 대장 무사가 한 발 빼자 탕명이 피식 웃었다. 훗, 고기를 구워 입안에 넣어달라는 것이오? 뭐라? 고분고분하던 탕명이 갑자기 세게 나오자 대장 무사가 발끈했다. 대장 무사가 어찌하든 상관이 없다는 듯 탕명이 뒤돌아서며 손을 저었다. 이 동굴은 빕소. 난 들어갈 테니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대들이 알아서 하시오. 탕명이 이리 말하고 동굴로 들어가자 잠시 고민하던 대장 무사가 졸개들에게 명했다. 저놈을 쫓아라. 졸개들이 탕명을 따라 들어가자 대장 무사도 천천히 탕명의 뒤를 따라 동굴로 들어섰다. 탕명의 말대로 동굴은 깊고 어두웠다. 횃불이라고는 탕명이 들고 있는 게 전부였다. 앞이 안 보이자 무사들이 탕명의 뒤에 바짝 달라붙었다. 동굴의 끝에 도착한 탕명이 횃불을 던져놓더니 성문을 밀었다. 성문이 열리며 밝은 빛이 동굴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림자 스승을 따라 열심히 검술을 익히던 을불은 성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탕명이 온 줄 알고 금강검을 검집에 꽂아 넣었다. 동생 왔어?
그런데 탕명이 들어오자 뒤이어 한 무리 무사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밝은 빛에 잠시 눈을 찡그리던 무사들이 을불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을불이자. 갑자기 들이닥친 무사들이 자신을 둘러싸자 놀란 을불이 금강검을 뽑아들었다. 동생! 이놈들에게 잡힌 거야! 탕명이 석굴문을 등지고 서서 씩 웃었다. 잡힌 건 아니고, 뭐랄까? 이놈들을 만난 김에 의령 실전 연습도 시킬 겸 이리 데리고 왔어요. 의령이 이놈들을 직접 처리해 주세요. 내가?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무사를 자신 보고 처리하라니 을불은 황당하기만 했다. 탕명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외쳤다. 의령, 할 수 있어요. 배운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금강검은 예리하니 살살 휘둘러도 이놈들 모가지가 싹둑 잘 잘릴 겁니다. 도간에 든 쥐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무사들은 탕명과 을불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기도 안 찼다. 이놈들 정말 웃기는 놈들이네. 곧 죽을 놈들이 지금 뭐라고 씨부리는 거냐? 무사들은 어이가 없어 웃었으나 탕명에게 한 차례 당했던 새놈은 등줄기가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러고 보니 이상했다. 탕명의 뒤통수만 보고 따라오느라 표정을 살피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 탕명의 표정이 너무 여유롭지 않은가. 그리고 탕명이 성문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건 뭔가 불안한데? 혹여 내가 지금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인가? 난 왜 이리 오줌이 마렵지?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94화 탕명과 을불의 만남 6. 탕명에게 갈비뼈가 부러진 3명의 무사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반면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자신한 대장 무사는 전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했다. 을불, 너의 아버지와의 예정을 생각해 한 칼에 죽여주마. 뭐라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오르자 을불의 두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래, 내 오늘 죽는 한이 있어도 이놈들을 한 놈이라도 죽여 아버님의 원한을 풀어드리겠다. 을불이 전이를 불태우는 모습을 지켜보던 탕명은 가져온 음식을 내려놓고 품에서 현촉검 2자루를 꺼내 들었다. 비록 을불이 비급을 익혔으나 워낙 수련한 기간이 짧았기에 여차하면 을불을 도와줄 심산이었다. 탕명의 계획을 알 길 없는 대장 무사는 을불을 죽여 공을 세울 생각뿐이었다. 흐흐흐. 그래도 왕족이라고 호기가 넘치는군. 보아하니 저놈에게 검술을 조금 배운 모양인데 검술이 며칠 배운다고 되는 건 줄 아느냐? 당연한 소리였다. 하지만 을불의 스승이 어디 보통 스승인가? 을불이 금강검을 다잡고 그림자 검술의 자세를 취하였다. 대장 무사가 졸개 셋을 보며 명했다. 서라! 일단 대장 무사는 을불부터 제압한 후에 탕명을 어찌 처리할지 결정할 심산이었다. 세 놈이 검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을불은 금강검으로 그림자 검술 제1초식을 펼치며 세 놈의 검을 상대했다. 가볍게 을불을 제압하리라 생각했던 세 명의 무사는 을불이 단숨에 자신들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역시 을불은 왕제였다. 노기가 치솟고 호기가 넘치자 소금장수 을불은 어느새 검객으로 변해 있었다. 게다가 수일간 검술을 수련하던 이 절벽동굴은 을불의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어 주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었기에 을불이 휘두르는 검새에 힘이 넘쳤다. 또 한 차례 검과 검이 부딪히자 제대로 손맛이 느껴졌다. 상대 무사들은 을불의 용맹에 어리둥절하였고 이제 자신감을 얻은 을불이 다시 힘껏 금강검을 휘둘렀다. 을불의 실력에 놀라 멍청이 서 있던 무사는 을불의 금강검이 자신에게 내리쳐지자 혼비백산하여 검을 쳐들어 막았다. 역시 잔뜩 힘이 실린 금강검의 위력은 대단하였다. 무사의 검과 모가지가 한 칼에 잘려나가 버렸다. 을불 자신도 놀랐다. 자신이 내리친 검의 상대의 검과 목이 한 번에 잘려나간 것이다. 을불은 떨어진 무사의 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가
한 놈을 베었다. 을불이 맘먹고 금강검을 휘두르니 상대의 검이 대나무 조각처럼 잘려나간 것이다. 저럴 수가. 불과 나흘 전만 해도 검술에 대해서는 무지렁이었던 을불이었다. 그런데 지금 검을 치켜든 을불에게서는 강한 무사의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지 않은가. 신이 난 을불의 검이 더욱 기세를 올리자 갈비뼈가 부러진 세무사의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게 아닌데. 어쩐지 느낌이 안 좋더라. 젠장, 갈비뼈가 아파서 칼질도 못하는데. 가뜩이나 갈비뼈가 부러져 검을 제대로 휘두를 수 없는 새놈의 눈이 동시에 탕명을 향했다. 제길. 이럴 줄 알았어. 어쩌지? 혹시나 희망을 걸었지만 역시나였다. 탕명의 얼굴에 모든 것이 쓰여 있었다. 만족한 표정의 탕명이 단검 2자루를 들고 떡하니 성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갈비뼈가 부러진 3명의 무사가 뒷걸음질을 치며 탕명을 가리켰다. 대장, 우리가 함정에 빠졌습니다. 대장 무사도 자신이 함정에 빠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고작 한 명의 수하가 죽었을 뿐이고 그것도 어쩌다 일어난 일이라 생각했다. 여전히 수적으로는 자신들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곧 여유를 되찾았다. 그래, 한꺼번에 달려들어 요조를 내야겠다. 대장 무사가 눈꼬리를 치켜 세웠다. 인정사정 볼 거 없다. 두 놈 모두 죽여라. 대장 무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탕명이 몸을 날렸다. 탕명은 나라차기 한 방으로 자신에게 달려드는 졸개 무사 셋을 날려버리고 대장 무사를 향해 바람처럼 날아갔다. 졸개들을 상대할 필요는 없다. 을불이 상대하기에 벅찬 대장 무사는 탕명이 처리해줘야 했다. 헉! 야차처럼 자신에게 달려드는 탕명을 보자 대장 무사도 다부지게 검을 쥐었다. 역시 대장이라 그런지 수준급이었다. 탕명의 현촉검을 3차례나 막아냈으니 그저 흔히 볼 수 있는 무사는 아니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탕명이 화엽비수를 펼치자 탕명은 어느새 대장 무사의 등 뒤에 서 있었다. 현촉상검이 바람을 가르자 대장 무사의 좌측 목덜미가 한 움큼 베어졌다. 대장 무사가 목을 움켜쥐었으나 뿜어져 나오는 붉은 피는 멈추지 않고 사방으로 뿜어졌다. 털썩. 순식간에 대장이 쓰러지자 나머지 8명의 무사는 대혼란에 빠졌다. 게다가 새 놈은 갈비뼈가 부러져 칼질을 못하니 있으나 만화한 존재였다. 실제적으로는 5대2의 싸움이었다. 대장이 죽자 나머지 무사들은 각자의 성향대로 상황을 판단했다. 어떻게든 을불을 죽여 소임을 마치려는 충성파와 열려있는 성문을 향해 달려가려는 도주파, 이쪽도 저쪽도 아닌 채 눈알만 굴리고 있는 어정쩡파로 절벽 동굴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탕명이 성문으로 달려가던 한 놈의 등에 현촉검을 던졌다. 제일 앞서 도망을 시도한 무사가 꼬꾸라졌다. 제길. 엿됐다. 도주파들은 절망했다. 이제 한쪽 길은 막혔다. 성문으로 뛰어봐야 결과는 즉사다. 도망가는 길이 탕명에게 막히자 무사들은 다시 빠르게 눈알을 굴렸다. 여전히 어떻게든 을불을 죽여 소임을 마치려는 충성파와 아직도 어찌할지 정하지 못한 어정쩡파 그리고 새로이 도망을 포기하고 목숨을 구걸해 보려는 항복파가 생겼다. 탈출로가 막혀 도망갈 수 없게 되자 탕명에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졌던 한 놈이 무사들과 을불 사이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왕자님, 살려주십시오. 왕자님을 창조리 국상에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한 놈이 항복을 해버리자 칼을 들고 덤비던 무사들도 움찔하였다. 을불이 혹시나 하여 물었다. 창조리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조리가 여러 대신과 모의해서 봉성왕을 폐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왕자님의 생사를 몰라서 주저한다고 하니 저희와 창조리를 찾아간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무릎을 꿇은 무사는 이렇게 고하며 주위에 있는 무사들에게 무릎 꿇을 것을 종용하자 분위기가 갑자기 항복 쪽으로 쏠렸다. 살려주십시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칼을 휘두르던 무사들도 무릎을 꿇자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다. 그거 참. 탕명조차도 급변한 이 상황이 놀라울 뿐이다. 어느새 절벽 동굴 안에는 7명의 무사가 을불 앞에 무릎을 꿇고 을불의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 봉상왕의 명을 받고 을불을 잡으러 온 놈들이었다. 그런데 한 놈이 배신하자 기다렸다는 듯 나머지 6도 칼을 버리고 을불에게 항복을 한 것이다. 단지 목숨을 건지려 그랬겠지만 이놈들도 뭔가 감을 잡은 것이다. 예상치 못한 을불의 용맹함을 보고 을불이 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리라. 뭐가 이렇게 싱거워? 세 놈이 죽자 돌변한 7명의 무사들을 보며 탕명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 의령, 이놈들을 어찌했으면 좋겠소? 왕자의 풍모를 되찾은 을불이 무사들을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왕이 된다면 이들도 고구려를 위해 싸워야 할 고구려 병사들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절실한 을불이다. 무사들은 을불의 표정 변화를 감지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자 무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대왕. 을불을 하대하며 조롱하던 놈들이 이제는 을불을 대왕이라 칭하였다. 맨 처음 무릎을 꿇었던 무사가 을불의 결정을 재촉했다. 상황이 시급합니다. 서둘러 창조리에게 가야 합니다. 을불을 죽이려고 덤비던 놈들이 이제는 봉상왕을 끌어내리려면 서둘러야 한단다. 사람이란 참 간사한 동물이군. 탕명이 보니 을불이 마음을 정한 듯 보였다. 을불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좋다. 내 너희를 믿어보겠다. 나를 창조리에게 안내하라. 상황은 정리되었다. 하지만 마음이 안 놓인 탕명이 무사들에게 다가서며 눈을 부릅떴다. 내가 내 놈들의 얼굴을 모두 보았으니 허튼 짓 했다가는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알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을불과 함께 갈 수 없는 탕명이 단도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한 차례의 칼질은 탕명과 을불의 승리로 끝났다. 을불이 무사들에게 명했다. 우선 시체들을 동굴 밖으로 가져가 묻어라. 넵. 무사들이 시체 3구를 들고 나가자 탕명이 을불에게 다가섰다. 의령, 저놈들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서 항복한 놈들이니 믿기가 어려웠다. 을불이 어찌 그것을 모르겠는가? 민심이 봉상왕을 떠났기에 저놈들도 살기를 찾는 것이지. 아우, 걱정하지 말게. 창조리가 나를 찾는다니. 지금으로서는 창조리에게 의탁할 수밖에 도리가 없네. 고구려 사정의 어두운 탕명은 그저 을불이 성공하기를 바랄 뿐이다. 의령, 아무쪼록 뜻을 이루길 빌겠소. 을불이 탕명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내 꼭 왕위에 올라 아우를 다시 보겠네. 탕명은 을불이 꼭 왕이 될 거라 믿었다. 왕이 됐다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내가 개자식이지. 하하하. 시체를 처리하고 석굴을 닫은 탕명과 을불이 무사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왔다. 탕명이 을불을 배웅하러 백암객잔 앞에 도착하자 점소이가 놀라서 달려왔다. 처음에는 탕명과 을불이 무사들에게 잡혀가는 줄 알고 점소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응삼, 어찌 된 일이야? 을불의 신분을 알 길 없는 점소이는 아직도 을불을 응삼이라 불렀다. 응삼, 아니 을불이 점소이의 손을 잡았다. 하하, 걱정해줘서 고맙소. 내 언제고 다시 들르겠소. 을불이 무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떠나자 점소이가 탕명에게 달라붙었다. 어서 자신의 궁금증을 풀어달라는 눈빛이 간절했다. 한바탕 했더니 또 배고프네. 국수 한 그릇 주시오. 내 국수 먹으며 얘기해 줄 테니. 그래. 후루루. 탕명은 백암객잔 국수에 푹 빠져버렸다. 아쉽네. 군한 누님은 왜 이 맛을 못 내지? 쫄깃쫄깃한 면발을 음미하던 탕명은 북경 백암객잔에서도 이 국수를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어서 말 좀 해봐. 탕명이 국수 먹는 것을 지켜보던 점소이가 결국 참지 못하고 채근했다. 알았소이다. 탕명이 점소이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해주자 점소이의 입이 벌어지고 눈은 점점 커졌다. 헉, 다음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95화 낙타봉의 괴짜 1. 을불은 왕이 되겠다는 꿈을 실현하려고 떠났다. 이제 탕명도 무려산에 온 목표를 이뤄야 했다. 백암객잔에서 하룻밤을 보낸 탕명이 다시 낙타봉으로 향했다. 한 번 올랐던 봉우리라 그런지 두 번째는 한결 쉬웠다. 정상에 오른 탕명이 돌담집 앞에 섰다. 어라? 있다. 방문 아래에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신발이 있다면 분명 방 안에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부님이 만났던 천산선인 같은 선인이 계실까? 탕명이 문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빠졌다. 선인을 본 적이 없는 탕명은 어떻게 선인을 대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방문을 열까? 아니지. 먼저 내가 왔음을 알리는 게 좋겠지? 탕명이 자세를 바로 하고 말을 하려던 참이었다. 뭐해? 들어와. 내가 온 줄 알고 있었구나. 역시 선인이다. 탕명의 화엽비술은 발걸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그런데 이미 탕명이 낙타봉에 올라왔음을 알았다면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선인이 맞을 것이다. 잔뜩 긴장한 탕명이 살며시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신선같이 생긴 노인이 지그시 눈을 감고 고고하게 앉아 있었다. 다만 키는 작았고 얼굴이 일반인보다 큰 것이 특징이었다. 아싸, 역시. 예상했던 상황이 펼쳐지자 탕명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앉아라. 그런데 말투가 좀 거칠다. 사람이 왔으면 한 번쯤 눈을 떠볼 만도 한데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앉으란다. 탕명이 조심스레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뭔가 이상했다. 꼬랑내. 냄새에 민감한 탕명이다. 자리에 앉자 확 밀려드는 쿰쿰한 냄새에 저절로 미간이 찌푸려졌다. 왜 그러느냐? 네, 내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내 놈이 찾아와 놓고는 왜 인상을 쓰느냐? 싫으면 나가라. 선인치고는 성격이 괴팍하군. 아직 한마디 말도 못 꺼냈는데 그냥 갈 수야 있겠는가. 탕명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인상을 쓰다뇨.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탕명이라 합니다. 탕명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통성명하자는 것인데 선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탕명이 물끄러미 쳐다보니 선인이 그제서야 살짝 눈을 뜨며 입을 열었다. 나는 낙봉이라 한다. 풋! 내 이름이 웃기냐? 선인의 눈꼬리가 치솟자 탕명이 얼른 얼굴빛을 고쳤다. 아닙니다. 낙봉이란다. 낙타봉에 살려고 이름을 지은 건 아닐 텐데 이름이 낙봉이라니. 아무튼 일단 통성명까지 하는 데는 성공한 탕명이다. 저는 사천성도 출신입니다. 안 궁금하다. 그리고 억지로 웃지 마. 다 티난다. 네, 사람 비위 맞추는데 소질이 없는 탕명은 그저 눈알을 굴리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 안에는 그 흔한 탁자 하나 보이질 않았다. 하긴 이 높은 낙타봉으로 탁자를 가져오는 게 가능하겠는가. 탕명이 말이 없자 낙봉이 탕명을 쓱 훑어보더니 말했다. 어린 놈이 여길 올라오다니 제법이군. 그래, 힘들게 올라왔을 텐데 온 이유나 말해봐. 탕명은 막상 낙타봉에 올라와 요상한 선인을 만났으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저 혹시 이 돌담집을 직접 지으신 건가요? 원래 돌집이 지어져 있었다면 낙봉에게 분명 스승이 있었을 테고 그러면 200년 전 천산선인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천산선인의 제자가 아니라면 누가 이런 곳에 집을 짓고 살겠는가? 이 집 원래부터 있었는데. 가능성이 보인다. 그럼 누가 이 집을 지었나요? 그건 나도 모르지. 내가 낙타봉에 올라왔을 때는 이미 집이 지어져 있었지. 아마도 지어진 지 100년은 넘었을 거다. 탕명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미 집이 지어져 있었다고? 그럼 낙봉이 천산선인과 관련이 없다는 거야? 혹시 천산선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천산선인 처음 듣는데. 천산선인을 모른단다. 잔뜩 기대했던 탕명으로서는 무척 실망스러운 대답이었다. 그럼 선인께서는 누구에게 무예를 배우셨나요? 내가 무예를 배운 것은 사실이나 난 스승님의 얼굴을 뵌 적이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배우긴 했으나 스승을 뵌 적이 없다면 무예를 편지 같은 거로 가르쳤다는 것인가? 이해는 안 갔으나 따질 입장은 아니었다. 여기 낙타봉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50년 되었지. 그런데 그런 건 왜 물어? 호구조사 나왔냐? 죄송합니다. 낙봉이 틱틱거리기는 했지만 술술 대답을 잘하자 탕명이 본론을 꺼내 들었다. 선임께서는 혹시 천궁기 공술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천궁기 공술이란 말에 낙봉의 표정이 일변했다. 내 놈이 어찌 천궁기 공수를 아는 것이지? 너 뭐 하는 놈이냐? 아싸! 안단다. 낙봉이 눈을 부릅떴으나 탕명은 구세주를 만난 듯 반가웠다. 하지만 탕명을 바라보는 낙봉의 표정이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다. 어쩐다? 천궁기 공술을 바로 가르쳐 달라고 하면 안 가르쳐 줄 것 같은데? 그래, 일단 확인부터 하자. 어찌할지 망설이던 탕명은 일단 상대의 호기심을 끌어보기로 했다. 가부좌를 틀고 독청에게서 배운 천궁기 공수를 펼치기 시작했다. 의심의 눈초리로 탕명을 바라보던 낙봉도 막상 탕명이 천궁기 공수를 펼치자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뀌었다. 탕명이 하는 양을 잠시 지켜보던 선인이 혀를 찼다. 쯧쯧, 완전 엉터리야. 엉터리라고? 독청이 비록 완벽한 천궁기 공수를 펼치진 못했지만 중원에서 나름의 명성이 있는 터이다. 분명 엉터리란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다. 네 이놈, 그런데 이걸 어떻게 훔쳐서 배운 것이냐? 낙봉의 말에 성질을 죽이고 있던 탕명이 발끈했다. 훔치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이 심하십니다. 뭐라? 천산선인의 유일한 제자가 선우무도이다. 탕명은 선우무도의 직계 제자였으니 따지고 보면 탕명이 천궁기 공수를 배울 자격은 차고도 넘쳤다. 하지만 낙봉에게 얘기해봐야 믿어줄 리가 없다. 저는 사조께서 세우신 숭산 소림궁에서 배운 것입니다. 소림궁. 소림궁이란 말에 낙봉이 관심을 보이자 탕명도 높였던 목소리를 다시 낮추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숭산 소림궁에서 왔습니다. 역시 그랬군. 내 소림궁에 천궁기 공수를 흉내내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지. 이 노인의 성정이 고집불통의 아나무인이군. 어쩐다? 낙봉이 그래도 여지를 조금 두자 탕명은 애걸 작전으로 바꿔보기로 했다. 선인, 천궁기 공수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천궁기 공수를 배우고자 멀리 숭산에서 힘들게 왔습니다.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탕명이 정중히 청했으나 낙봉의 표정은 싸늘했다. 싫은데 내가 왜 너에게 천궁기 공수를 가르쳐줘야 하지? 하긴 그랬다. 낙봉이 탕명에게 가르쳐줄 이유는 딱히 없다. 탕명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니 낙봉이 다시 여지를 주었다. 내가 가르쳐주면 너는 나에게 뭘 해줄 것이냐? 네,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겠다고 얼굴에 쓰여있는 낙봉이다. 결코 탕명이 상상했던 선인의 모습은 아니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그랬다. 소림궁 독청도 탕명에게 무공을 전수했지만 그냥 거저 해준 것은 아니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하나같이 괴팍하기만 한 걸까? 휴, 낙봉은 독청보다 더 까다롭네. 근데 이 노인네 선인이 맡기는 한 거야? 탕명은 낙봉의 싸늘한 표정을 보며 자신이 낙봉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는 탕명은 일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기로 했다. 낙봉의 표정을 살피며 탕명이 먼저 청동 가면을 꺼내 들었다. 해에, 이 청동 가면은 수천 년 전에 고촉국에서 만든 청동 가면입니다. 탕명이 청동 가면을 쓰고 자랑했다. 멋지지 않습니까? 선인께서 쓰시면 멋지실 겁니다. 낙봉이 청동 가면을 받아들더니 자기 얼굴에 써보았다. 헉, 그런데 낙봉의 얼굴이 너무 커서 가면이 맞지 않았다. 탕명이 이번에는 얼른 투명 망토를 꺼내 들었다. 쉬리리. 탕명이 투명 망토를 뒤집어 쓰자 낙봉의 눈이 빛났다. 호, 신기하군. 낙봉이 투명 망토를 걸쳐보며 방안을 한 바퀴 돌았다. 그러나 이내 낙봉의 표정이 시큰둥해졌다. 내가 누굴 훔쳐볼 것도 아니고 여기 나랑 술래잡기 해줄 사람도 없다. 낙봉이 투명 망토에도 시큰둥해하자 탕명의 마음이 조급해졌다.
품속에 현촉검이 있었으나 차마 현촉검을 줄 수는 없다. 다급해진 탕명이 슬쩍 운을 뗐다. 혹시 돈을 드리면 될까요? 예상한 대로 낙봉이 고개를 저었다. 그걸 어디다 쓰게? 하긴 낙타봉 꼭대기에서 도는 돌멩이나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이다. 할 수 없이 허리에 차고 있던 금강검을 꺼내들었다. 그래, 낙봉이 살아야 몇 년을 더 살겠는가? 한 10년쯤 후에 와보면 금강검만 홀로 남아있으리라. 호, 좋은 검이로다. 금강검을 뽑아서 살피는 낙봉의 반응은 청동가면이나 투명 망토를 보았을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그런데 금강검을 손끝으로 한번 튕긴 낙봉은 눈꼬리를 치켜떴다. 네 이놈, 이곳 신성한 무려산에서 살인을 했더냐? 검에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헉, 어제 깨끗이 씻었는데. 탕명이 을불과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낙봉의 태도가 조금은 누그러졌다. 봉상왕이 나쁜 짓만 골라 하더니 드디어 용상에서 쫓겨나는구나. 세상 일에 무관심해 보였던 낙봉이 고구려 왕에 관해서는 관심을 드러냈다. 약간의 여지가 보이자 탕명이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선인께서는 고구려 사람입니까? 그래, 나는 고구려 사람이다. 제가 보기에 을불은 뛰어난 왕제입니다. 을불이 왕이 된다면 틀림없이 고구려를 안정시키고 큰 업적을 세울 것입니다. 내 녀석이 일불의 목숨을 살렸으니 그리 되기를 바라는 거겠지. 아닙니다. 저는 무엇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그리 말하지. 하지만 일불이 왕위에 오른다면 내 녀석의 생각도 바뀔 것이다. 아무튼 일불이 왕이 되어 칭송을 받을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 일이다. 그건 그렇고 내가 천군기 공수를 가르쳐주면 이 검을 나에게 주겠다는 것이냐? 네, 이 금강검은 고구려 검입니다. 다만 이 검은 저한테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니 꼭 이 낙타봉에 남겨주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네 이놈, 나보고 빨리 죽으란 소리냐? 낙봉은 눈치가 백단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금강검은 저희 사조께서 남기신 유물이라 소중히 간직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내 사조 이름이 어찌 되느냐? 고구려 사람, 선우 무도입니다. 뭐라고? 선우무도란 말에 금강검을 들고 있던 낙봉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럴 수가! 그저 사부의 이름을 말했을 뿐인데 낙봉이 이렇듯 놀라워하자 오히려 탕명이 더 놀랐다. 선인, 왜 그러십니까? 다음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